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설치는 이렇게 하는 거고, 보면은 이 장고는 원래 개발 방식이 폼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스트 프레임워크로 대체할 수 있는 장고의 폼이란 기능이 있는데, 제가 링크를 달아놨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장고 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예시로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입력받고 그 값을 서버로 전송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용자의 입력을 우리는 폼 형식을 통해서 받느냐, 아니면 API 형식을 통해서 받느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폼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T API를 쓰려는 이유는 뭐냐면, 왜 REST 프레임워크냐? 이거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완벽히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면 또 장점이 있어요. 분리시키면은 개발하기도 편리하고, 소스가 프론트엔드 소스랑 백엔드 소스랑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키는데, 근데 우리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는 장고로 개발을 하지만 프론트도 장고로 하고, 그 다음에 장고 백엔드 이런 식으로 둘 다 장고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프론트는 뭐 리액트로 한다든지, 리액트 프론트를 하고 장고로 백엔드 API 서버식으로, 그래서 백엔드는 장고로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스가 훨씬 더 간단해지죠. 백엔드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되니까요. 네, 이럴 수도 있고, 그 서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ST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API 형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웹과 모바일 등의 넓은 호환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API는 좀 더 쓰면서 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그 RESTful API를 처음 공부할 때 정리했던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RESTful API에 대한 설명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떻게 보면 표준 형식 같은 건데, 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REST라는 거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다. 그래서 분산 하이퍼 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이고, 이 약간 이제 개발 방법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6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거 제가 이 영상을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테코톡에서 이런 관련 기술 동영상들 설명되어 있는 게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한번 봐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더 간단하게 우리 수업 규모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저는 와닿더라고요. 보면은 RESTful API를 쓰지 않으면은 개발자 A가 있고 개발자 B가 있는데, 개발자 A라는 사람은 API에 to도에 create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또 API에 to도에 개발자 B는 add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to도를 생성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개발자 A는 create로 만들었고 개발자 B는 add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개발자에 따라서 크게 변동사항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소요들이 있고, 지금 이거는 생성할 때, 그리고 읽어올 때, 해당 투두를 수정할 때, 그리고 해당 투두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부분을 읽어올 때, 투두를 삭제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엔드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엔드포인트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레스트풀하게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간소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이 위에 있는 많은 API들이 아래로 단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API의 투두까지만 해서 우리는 메소드를 변경해서 개발을 구현한다. 네, 지금 메소드가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메소드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리에이트는 보통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리스트는 get 메소드, 리트리브도 일단은 get이고요. get.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 전체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put, 그리고 부분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패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딜리트는 딜리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메소드가 그러면 메소드의 종류는 총 5개인데 전체를 줘야 하냐 디테일한 걸 줘야 하냐 여기서는 같이 get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잠깐 했다가 우리가 10분간만 쉬었다가 여기 이쪽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RESTful API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 말고도 그 개발자라면 더 그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을 보시거나 할 때 분명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RESTful API는 더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get과 post의 차이 이 부분이 이제 메소드거든요. 메소드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pos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방식의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www.naver.com 이렇게 해서 여기 엔드포인트가 이 엔드포인트에다가 get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엔터를 치는 순간 get 요청이 되면서 이 HTML이라는 파일을 우리에게 리턴하고 있죠. 그러면 이 네이버에게 포스트로 요청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용자들은 포스트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구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맨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처음에 인솜니아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인솜니아를 알려드릴 것 같은데 제가 새로운 컬렉션을 하나 만들고 장고 블로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get 메소드 www.naver.com 이렇게 해서 get 요청을 보내면 여기에 그 HTML 파일이 나왔죠. 조금 이상하게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긴 한데 네, HTML 파일이 나왔고 우리 이 웹브라우저랑 다른 게 뭐예요? 여기는 막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인솜니아에서 딱 했을 때는 딱 요거까지만 주는 거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에서 자체 추가적으로 API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로 이렇게 바꾸면은 포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보내볼 수가 있습니다. 유저네임 뭐 이런 식으로 유저네임은 어드민에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는 물론 안동작하겠죠. 제가 어떻게 네이버가 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우리 서버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포스트로 보내면 네 여기는 그냥 포스트로 보내도 이거를 그냥 주네요. 네. 이런 식으로 포스트 메소드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볼 수가 있고 get 요청도 데이터를 보내볼 수가 있거든요. get 요청도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get과 post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버 API라고 하고 127.0.0.1에 예를 들어서 뭐 us에 로그인이라는 API가 있었다. 근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쿼리 스트링으로 유저네임은 뭐 어드민, 그리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1234 느낌표.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이게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인솜니아에서 여기서 get으로 해서 요청해봤자 이 방식 자체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사이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용자에게 보인다, 보여진다. 근데 패스워드라는 민감한 정보를 get 요청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숨겨서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뭐 사실은 까서 보려면 볼 수 있긴 해요. 이렇게 그 개발자 도구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뭐 네트워크에서 막 이런 식으로 페이로드를 보면은 이 페이로드 안에 사실은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보내는 걸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get 요청보다는 조금 더 비식별화 된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이 쿼리 스트링은 데이터의 크기가 조금 한계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계속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파일의 용량은 엄청 거대할 건데 그런 것을 get 요청으로 데이터를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미지 파일을 서버로 보내야 된다. 그럴 때는 포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EST API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인솜니아를 다운로드를 좀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솜니아, 그래서 get start for free 해가지고 원래 이게 회원가입이 안 됐을 때도 됐었는데 지금 회원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회원가입해서 네, 다운로드 포 윈도우 이렇게 이걸로 설치를 하시면은 저처럼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좀 설치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우리가 인솜니아를 설치하고 나서 아까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PI 메소드는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post, get, put, patch랑 delete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그의 용도는 생성할 때 post, 읽을 때 전체 데이터를 읽어오냐 부분 데이터를 읽어오냐에 따라서 get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 전체 데이터 수정, 부분 데이터 수정에 따라서 put과 patch를 사용하고 있고 삭제할 때 delete 메소드를 사용한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실습하면서 인솜니아까지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VS 코드 열어주시고요. 서버는 켜놓은 상태로 하나의 새로운 터미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미널 열었을 때 여기에 VENB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패키지가 있습니다. REST 프레임워크 설치를 할 건데요. pip install 장고 REST 프레임워크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pip install 장고 REST 프레임워크 venb가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치하면은 네, 설치가 잘 됐고 지금 보니까 장고 REST 프레임워크 3.14.0 버전이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 requirement에다가 우리 나중에도 쉽게 설치하라고 장고 REST 프레임워크 는는에서 3.14.0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을게요. 그럼 나중에 클론 받을 때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REST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나서 해줘야 될 설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제가 도큐멘테이션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참고 REST 프레임워크 도큐멘테이션을 딱 가보면은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네, 우리가 pip install 장고 REST 프레임워크로 설치를 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꼭 안 해도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해달래요. installed 앱 안에다가 요거를 추가해달라.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config가 이제 우리는 메인 앱이고 이 안에 settings.py가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요. installed 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블로그 만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 위쪽으로 여기다가 REST framework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줄게요. installed apps 안에다가 REST framework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요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REST 프레임워크 요 부분을 전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내용이 달라서 맨 아래쪽에 가가지고 settings.py 맨 아래쪽에 가가지고 REST 프레임워크 그러면 이쪽 안에다가 REST 프레임워크 관련된 설정들을 넣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API 테스트를 할 때 이 부분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언더바 authentication classes 해가지고 REST 프레임워크 점 authentication 안에 있는 우린 세션 authenticate를 기본적으로 사용해 보겠다. 제가 요거는 그러면 강의 노트에 추가를 해 드릴게요. 이제 이게 안 되면은 네, 일단은 최소한으로 이 딕셔너리는 있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는 올려놓을게요. 강의 노트에. 설치하고 나서 여기 쪽에다가 넣는 게 좋겠네요. settings.py에 config 안에 있는 settings.py에 추가를 했고 installed 앱에도 추가를 했죠. 요거는 여기서 가져와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API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전에 우리가 뷰 네, 장고 블로그에서 뷰를 작업을 했었었네요. 근데 이 뷰는 HTML 파일을 리턴하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 이 뷰 안에서 사실 작업을 해도 되는데 파일 앞으로도 이 소스가 길어질 테니까 뷰 안에서 안 하고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 블로그 안에다가 new 파일 해서 apis.py 해서 우리가 API는 여기다가 넣고 뷰 파일은 여기다가 넣고 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API 뷰를 하나 가져올 건데요. 그러면 from REST framework에서 import REST framework.views 안에 있는 import API
뷰를 가져올게요. 가장 기초적인 API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클래스 해서 일단은 헬로우 월드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헬로우 월드 API 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PI에 어떤 메소드를 허용해 줄 거냐, 그러면 get 메소드를 허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메소드로 이렇게 get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패스 일단은 나중에 작업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get 메소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트 메소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리퀘스트 두 번째 인자를 리퀘스트로 받아주고, 이렇게 아까 무슨 또 메소드가 있었죠? 풋이 있었죠? 풋 패치도 있었죠? 패치 그 다음에 딜리트까지 이렇게 API를 하나를 만들어서 헬로 월드지만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 API 하나로 5개의 동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동작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볼 건데, 일단 우리가 실제는 게시면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포스트면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개발자들 간의 룰인 거고, 우리 입맛대로 그냥 얘는 get을 리턴하고 얘는 포스트를 리턴하고, 이게 일단 문자열 하나만 리턴해 보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rom REST 프레임워크에서 리스폰스라는 곳에서 리스폰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리스폰스 객체를 가져와서 얘를 리턴을 해줄게요. 그래서 get부터 작업을 하면은 return response인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 get 이런 식으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를 포스트로 바꿔볼게요. 포스트에는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put 얘는 패치 그 다음에 얘는 딜리트 그러면 우리가 API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연결을 시켜줘 볼게요. 이 API를 연결할 때 우리가 뷰는 뷰 함수를 만든 다음에 URL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래서 연결을 할 때 여기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패스인데 얘는 API니까 앞에다가 API를 이렇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헬로우 이렇게 할게요. 헬로우 월드까지 할까요? 헬로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뷰 함수만 모두 가져왔는데 from .apis에서 전체를 다 가져온다. 그러면 API에서 전체를 다 가져왔으니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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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왔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urs.py에서 우리는 hello world API가 있잖아요. 방금 만든 API. 그리고 얘는 클래스 기반의 뷰이기 때문에 API 뷰이기 때문에 클래스 기반이죠. 그래서 .as underbar view 이걸 달아줘야 된다 했어요. 지금 뭐가 헬로 월드가 아닌가요? 여기 콤마가 안 찍혔네요. 콤마 헬로 월드 맞죠? 제가 소스를 이렇게 반반 띄워볼게요. 우리가 이 만든 API를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솜니아에서 지금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셨을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되고, 이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하나 만드셔도 되고, 저는 여기 컬렉션즈를 하나 추가해서 장고 블로그라는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하나 추가해서 이거를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이게 테스트하는 화면이거든요. 혹시 네,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 화면에서 테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API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이름, 제가 처음부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HTTP 리퀘스트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이 삼각형 누르고 리네임 해가지고 헬로우 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는 HTTP 127.0.0.1에 8000번 하고 아까 블로그에 API에 헬로우 했죠. 여기로 get 요청을 보내면 짠, 네, 스테터스 200이 OK라는 뜻이거든요. OK이고 메소드가 get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포스트로 한번 요청해보면 포스트 하면 여기 포스트로 바뀌었고, 한번 풋으로 바꿔볼까요? 풋도 패치도 패치 딜리트. 네, 일단 이 딜리트도 이렇게 싹 다 각각의 메소드별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코드만 요 안에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API로 5가지의 동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서버 그 기록을 보니까 여기 메소드 앞에 메소드 나오고 엔드 포인트 나오고요. 결과로 200을 리턴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포스트 요청했고 엔드 포인트 이거고 200을 리턴했다. 자, 그러면 또 200 말고 다른 숫자를 리턴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스테터스라고 해서 201번을 리턴하고 싶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스테터스를 201번을 리턴해 보고 싶었다 그러면은 get 요청이네요. get 요청으로 했을 때 여기가 201, 보통 이제 201을 쓸 때는 뭐가 데이터가 생성됐을 때 201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덩그러니 들어가니까 코드가 안 예쁘죠. 그래서 코드를 좀 더 예쁘게 작성하는 방법은 from REST 프레임워크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스테터스, 이렇게 REST 프레임워크에 스테터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 스테터스를 사용해서 스테터스 점, 여기 보면 쓸 수 있는 목록들이 나와요. 이게 각각의 뜻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면은 100번 때도 있고 200번 때도 있고 300번 때도 있고요. 400번. 서버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500번 때 에러. 서버 에러예요. 서버에서 에러가 났을 때는 500번 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서버 개발자들은 500번 때는 싫어하고, 만약에 프론트엔드에서 보통 에러가 난다 그러면 400번 때 나쁜 요청이다. 배드 리퀘스트가 나오면 보통 프론트에서 에러 난 경우 400번 때, 300번 때는 그 리다이렉트 됐을 때 보통 300번 더 사용하고, 200번 때가 주로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때는 200번 때가 나와요. 그래서 200번 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코드가 훨씬 예뻐졌죠? 스테터스는 200. 남들이 봐도 뭔지 확 보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적용한다면 스테터스는 스테이터스
얘는 201번을 많이 쓴다고 했죠. 201번. 포스트 할 때는 201번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3번. 3번은 그냥 200번대를 많이 써요. 잘 수정됐다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여기 패치도 잘 수정됐다라는 의미에서 204. 200번대. 근데 삭제는 삭제되고 나서는 보통 204번을 리턴을 해요. No 컨텐츠. 삭제가 돼서 이제는 컨텐츠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되고, 이 no 컨텐츠를 쓰게 되면 데이터를 리턴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테스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스테터스 코드를 추가해 줬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인솜니아에서 get은 이제 다시 200원으로 바뀌었고, 디폴트가 200이에요. 그래서 설정 안 했을 때 200으로 들어가고, 그 포스트는 201번 create, put은 아까 200번대로 잘 해놨고, 딜리트 한번 봐볼게요. 딜리트 해보면 아까 분명 데이터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안 들어가죠. 이 스테토스 코드를 204번으로 선택하면은 데이터를 리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번대로 하시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잘 삭제되었습니다. 아니면 이 메소드는 그대로 놔두고 딜리트 메소드였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데이터가 잘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얘가 딕셔너리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딜리트 메소드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지금 헬로 월드 API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